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메인 타이틀은 언제나 천일 천만원 작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브타이틀은 100일 판매사 작전. 이게 천일 천만원 작전은요, 천일간 천만원 저축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일 이내에 매월 소득이 1000만원이 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와, 그걸 어떻게 해? 아까 앞에 나오신 분 봤죠? 대부분 1000일 이내에 소득이 2000만원까지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5천만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나오신 분들 봤죠? 크게 무슨 뭐 코가 2개 달렸다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또 경력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1000일에 월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그걸 50% 디스카운트해서 1000만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100일에 판매사가 되자. 그러니까 너무 길다. 한 달 만에 되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달 만에 됐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6개월 만에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쭉 하라고 하면은 100일 만에 됩니다. 100일 만에 되도록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공수훈련이라든가 또는 구보라든가 유격훈련이라든가 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초기 며칠입니다. 다시 말해 예비 훈련을 할 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유격을 나간다든가 공수 점프를 한다든가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때 또 우리가 구보를 해보면 우리는 무장 구보를 많이 했는데요. 무장 구보를 몇십 킬로 할 때 가장 힘든 게 몸에서 땀이 날 때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몸에서 땀이 나고 호흡이 이제 맞춰지면은 몇십 킬로는 그냥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중도에서 낙오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공포증에 이 장거리 구보를 못 해요. 그렇듯이 초기 100일 동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3년 만에 월 소득이 1000만원이 된다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광고도 안 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신문이나 저 잡지라든가 이런 데 이 제품을 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만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만 가능해요. 다른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작은 세상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he Small World Effect. 자, 작은 세상 효과. 이것은 학술 용어입니다. 심리학의 학술 용어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하고 캔사스주의 위치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하고 보스턴 이 세 도시를 연결한 겁니다. 밀그린 박사는 이 시골에 있는 두 도시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보스턴에 있는 증권 브로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치 엊그제 끝난 세계 육상대회처럼 이어달리기 식입니다. 이어달리기. 다시 말하면 요 증권 브로커를 편지를 받은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R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 중에 편지를 전달하는데 실제로 편지가 전달된 통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는데 그 전달된 편지의 평균 단계, 다시는 몇 사람을 거쳐서 편지가 도달했느냐 계산해 보니까 5.5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도시를 왜 밀그램 박사가 채택을 했느냐 하면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시를 고르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 하면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는데 평균 5.5단계만 거치면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작은 세상 효과, Small World Effect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은 세상. 즉 이것을 6 degrees
separation,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6단계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6단계만 거치면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점점 많은 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전부 다 6단계로 전부 연결돼 버려요. 자, 하나씩,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자, 케빈 베이컨 6단계 게임. 요게 있는 나오요. 이 케빈 베이컨 아시죠? 미국의 허리우드의 저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년 세 사람이 나오죠. MTV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케빈 베이컨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물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꼭 교육원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TV에서 케빈 베이컨과 세 청년을 초청을 해가지고 청중들이 로널드 레이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케빈 베이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즉각 대답한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과 케빈 베이컨은 2단계만 거치면 연결이 돼요. 로널드 레이건이 출연했던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케빈 베이컨하고 같이 출연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책이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이것이 미국 대학가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게임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지금 인터넷 당장 쳐보세요. 케빈 베이컨 게임 딱 나와요. 여기 지금도 해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케빈 베이컨 넘버. 심지어는요, 찰리 채플린처럼 세대가 한참 앞서는 사람도 케빈 베이컨과 4단계로 연결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입니다. 6 degrees of 케빈 베이컨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막 유행하면서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런가? 자, 다음. 자, 그런데 MSN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죠.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 통해서 300억 건의 통화를 조사해 가지고 임으로 2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연결시켰더니 그것이 전부 6단계 내에서 전부 연결된다. 전부 연결된다. 그래서 시소모스라고 하는 지금 트위터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트위터 이 모니터링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트위터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들을 연결시켜 보니까 6단계 내에 거의 다 들어간다. 전부 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다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던컨 워츠라고 하는 코넬 대학의 박사과정,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응용력학과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지도 교수인 스티븐 스트로가츠하고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걸 하기 전에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던 22만 5천 명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봤더니 전부 다 4단계 이내에서 다 연결돼요. 모든 인간이 전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응용역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역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그 정도에서 다 연결된다. 이걸 스몰 월드 네트워크,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연 현상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개 클래스로 구성된 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클래스에서 한 아이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반 학생들이 어떤 레귤러 네트워크 꽉 짜인, 다시 말하면 다른 데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안에 반 학생들하고만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기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감기에 걸린 그 학생 반의 학생들이 뭐 3반에 누나 있고 5반에 동생 있고 누구 어디 7반에 친구 있고 그러면 전 학교로 급속도로 감기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양반들이 발견한 희한한 것은 그 반 학생 중 만약에 반 학생이 100명인데 99명은 다른 반 학생하고 전혀 교류가 없고 단 1명 내지 2명만 다른 반 학생과 관계가 있어도 감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극히 소수만 다른 네트워크로 형성돼도 전 네트워크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전부 일본에 친인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우연히 그 중에 어떤 분이 이훈자 박사를 알게 되면 네트워크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일본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전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연과학은 어떻는가 하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 자연세계 창조 원리 자체가 전부 스몰월드 이펙트, 다시 말하면 작은 세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컨트롤 하는데 뇌에서 자신이 컨트롤하는 모든 기관의 신경세포, 신경을 다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뇌가 터져요, 이게. 이게 굉장히 스페이스가 좁은데 우리 몸의 발가락 끝까지 다 뇌가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단 하나의 네트워크만 다른 데로 연결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로 몸 전체로 연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게놈 연구라든가 뇌신경세포 선충의 이 게놈 연구 등에서 보니까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면은 스몰월드 네트워크로 다 돼 있어요. 복잡하게 연결하지 않는다. 몇 가닥만 연결시켜서 전체를 다 컨트롤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자, 근데 대한민국은 특히 작은 세상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영어에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전부 엉클 아니면 안트예요. 그렇죠? 전부 엉클 아니면 안트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숙모 아니면 숙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정 있고 고종 사촌, 이종 사촌, 외종 사촌에다 뭐 사돈에 사돈네 팔촌에다가 전부 연결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 초등학교 동창, 국민학 뭐 중학교 동창 뭐 동창하고 개 모임하고 뭐 교회하고 봉사단체하고 뭐 연결시키면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폐쇄사회,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개방사회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동성동본 금혼까지 해놓으니까 모든 송치가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로. 특히 우리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IT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IT의 연결은 SNS의 연결은 또 무지 많습니다. 싸이월드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무슨 홈페이지라든가 UCC라든가 뭐 유튜브 이게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은 작은 세상 효과, 즉 작은 세상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가장 표본이 되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서구나 이런 데는 전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처럼 집단주의적 사고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미국에서 했는데도 6단계 이내에 다 연결돼요. 다 연결된다. 그럼 우리는 아마 2단계만 가면 다 연결되지 않을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작은 세상 효과를 가장 잘 이용하는 마케팅입니다. 대중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퍼지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용하면 성공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용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놈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말고 사정없이 돌아다니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 다음.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숫자로 얘기해 봅시다. 이제 우리 이 박한길 회장님이 늘 얘기하는 게 명단 작성해서 200명을 작성해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만나라. 그리고 소비자 밑에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토 소비자를 50명씩 구축을 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사람 수에 따른 작은 세상 효과. 50명을 내가 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평균적으로 한 300명을 안답니다. 자기 친가 있지, 그 다음에 외가 있지, 그 다음에 이모들이 있지, 그렇죠? 저기 초중고등학교 동창들이지, 교회 있지, 계모임 있지, 이거 다 하면 한 평균 300명 된대요. 그런데 나는 방콕이기 때문에 50명만 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50명 알아요. 그러면 한 달이 거치면 몇 명입니까? 2,500명이에요. 요 각각이 50명씩 알거든요. 각각이. 그러니까 5, 25, 2,500명. 세 달이 거치면 12만 5천 명. 네 달이 거치면 625명.
그러니까 네 달이 거치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 다 한다 그런 말이지. 그러잖아요. 이래도 거짓말하면 이건 산수 정도의 수준이 산수. 그렇죠? 네 달이 거치기 전에 4.5단위 정도 되면은 다 알아요. 다 연결이 돼요. 이 연결망을 찾아야 돼요. 이 찾는 건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다 연결돼요. 한 사단에 병력이 한 13,000명 되는데 그것도 1년에 5,000명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간하면 다 걸려 여기에. 자, 100명 안다 그러면 어때요? 4달에만 거치면 1억 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00명 안다고 그러면 한 달이 거치면 800만이에요. 3달에 거치면 16억. 그러니까 요게 말이죠. 요게 전 인류가 이 정도 되면은요, 4달이나 5달이만 건너면 전 인류가 다 연결돼요. 요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자, 그러면 요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태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다음, 적극적 반응자 비율에 따른 작은 세상 효과. 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2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200명이 내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 했을 때 만나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 통상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파레토 원칙에 따라서, 파레토 법칙은 20-80 법칙입니다. 파레토라는 이태리 경제학자가 모든 세상 원리를 보니까 20대 80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고 20%의 사람이 80%의 소득을 얻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파레토 원리에 따라서 200명에 전화를 했더니 80%는 너나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나 해라. 그런데 그 중에 20%인 40명이 그래,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40명이면은 여기서 한 달이 거치면 어떻게 돼요? 1600명, 또 한 달이 거치면 6만 4천 명, 네 달이 거치면 256만 명. 여기까지만 끝나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 15%만 한다고 하자. 그래서 아이고 좀 세게 잡아가지고 5%, 이게 200명 중에 10명만 포지티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자. 알겠죠? 그런 경우에도 2달이 거치면 100명이죠. 3달이 거치면 1000명, 4달이 거치면 10,000명이 됩니다. 5달이 거치면 1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밑에 10만 명의 부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뭡니까?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그렇죠? 군사령관. 포스타.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세상 효과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자, 바이러스 또는 바이어럴 마케팅. 요 마케팅이 바이러스 마케팅입니다. 바이러스가 한 숙주에 들어가면 자기를 복제하죠. 복제하는데 나한테서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요놈이 숙주에서 복제를 해가지고 이쪽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옮겨요. 그렇게 되죠? 맨 처음에 퍼뜨린 숙주가 거기 가지 않아요. 감염을 받은 바이러스가 그쪽에 또 퍼뜨려요. 근데 그 확산 속도가 아주 가공할 만해. 우리가 그걸 웃어봤어요. 구제역 그렇게 전 국가가 동원돼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그래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몰 처분한 소와 돼지가 무려 350여 마리를 매몰 처리할 정도로.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그 바이러스를 누가 막았어요? 날씨가 막았어요. 날씨가. 그놈 바이러스는 기온이 올라가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낮았을 때는 전 국력이 동원돼도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걸 바이러스 마케팅 또는 바이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상에서의 소문의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은 세상 효과예요. 어느 사이트에 이상한 댓글이 올랐다. 근데 그 사이트에 접촉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 네티즌 수천만 명에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이 확산되는 속도가 무지무지 빠르다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불과 한두 명인데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엉뚱한 곳으로 하나만 뻗어나가면 거기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다. 이게 바이러스 마케팅이에요. 자, 다음. 자, 버즈 마케팅. 버즈는 벌이 날아갈 때 웅웅웅웅 그러죠? 벌이 많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기계가 막 이렇게 스핀 돌 때 웅웅 하죠. 그걸 버즈라고 그래요. 근데 버즈 마케팅은 입소문 마케팅을 버즈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는 이쁘다는데? 그러면 좀 가서 이 아가씨는 무지무지 이쁘다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이쁘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입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버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회사들은 버즈 마케팅을 자기적으로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을 꾸며대요. 예를 들면 유명 인사라든가 유명 탤런트를 데려다가 입소문을 퍼뜨려요. 이 제품은 굉장히 좋다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버즈 마케팅에 동원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광고비예요. 그렇죠? 광고비예요. 그런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게 기존 회사에서의 버즈 마케팅 기법이에요. 터미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10원도 안 써요. 10원도. 전부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마케팅. 요게 버즈 마케팅이에요. 요건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시 말하면 작은 세상 효과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이 마케팅 기법이에요. 마케팅. 그러면 이게 버즈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실제로 그 제품이 싸고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버즈 마케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보상 시스템이 맞지 않으면 버즈 마케팅은 되지를 않아요. 자, 다음. 자,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형적인 버즈 마케팅입니다. 작은 세상 효과를 이용한 전형적인 버즈 마케팅이에요. 자, 그럼 다음. 자, 3회 법칙. 그러면 이제 3회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밀그램 박사가 또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동동구름이 아시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두드리고 뭐 쾅쾅 해서 옛날 시골 장감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 몰라. 동동구리무가 뭔지. 크림을 구리무라고 그래, 일본말로. 그런데 그걸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냥 뱅 둘러싸요. 저도 장에 가봤거든요. 그 다음에 장에 가면 반드시 차례꾼들이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뱀 몇 마리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뭐 맥주병을 이걸로 때리고 뭐 그러죠. 뭐 주먹으로 돌을 깨고. 근데 미국 사람이 주먹으로 돌 깨는 걸 보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미국 장교가 저 이상하다 이거야. 그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망치로 깨면 잘 깨지는데 그러더라고. 하하 그렇구나. 망치로 깨면 잘 깨지지. 사고방식이요. 그 사람들은 합리주의 사고예요. 왜 저걸 주먹으로 깨냐 이게 망치로 깨지. 참 그렇게 달라요 이게. 하여간 그 차력꾼들이 오면은 뭐 몸에다가 뭐 철사 빙빙 감고 있다가 팍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둘 모여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 뱅 둘러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공마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맨 놈이 나발 불고 앞에 가죠. 그러면 또 뒤에 또 졸졸졸 따라가죠. 맨 뒤에 간 놈은 왜 따라간지를 모르고 따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바로 이 밀그램 박사가 저거 왜 저러느냐 이거야. 왜 저러느냐 저거. 저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실험을 했어요. 요 세 분을 골라가지고 뉴욕 시내 번화가 타임스퀘어 그런 데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앞 건물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제 짜고 하는 거죠. 탁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40%가 이렇게 쳐다. 별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뭔가 있는 거.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60% 이상이 쳐다봐.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이 쳐다보니까 무려 86%가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있지. 그걸 심리학적으로 동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남이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여기에서 이걸 사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도 따라한다. 세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따라한다. 근데 그 중에 죽어도 안 따라온 놈이 14%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대포가 터져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86%의 사람이 동조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조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3의 법칙이라고 역했는데, 짐바르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바르도. 여기 있네, 짐바르. 필립 짐바르도. 이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이고,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전 미국이 아주 떠들썩했던 양반입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앞에 밀그램 교수가 한 실험을 연장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는가.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 미군 병사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포로들에게 했던 잔악 행위가 전부 이 실험으로 전부 해석이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 요 사람이 바로 요 필립 짐바르도 교수인데요. 지금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최소 3명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 3의 법칙은 상황을 바꾸는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을 확률이 86%다. 자, 요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다음. 자, 3인성. 요것은 서양에서는 그렇고 동양에서는 세 사람의 3인성어. 이거 어르신들 이 한자성어, 사자성어 알 거예요. 세 놈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요것은 동양 고전인 한비자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것은 전국책. 한비자로 잘못되었네. 전국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에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렇게 있는데요. 위나라가 괜히 조나라를 침범했다가 사정없이 패해가지고 제나라 원조로 인해서 사정없이 패해가지고 위나라 태자가 조나라에 항상 인질로 가 있어야 돼요. 이때 방총이라는 사람, 방총은 장군입니다. 방총이라는 사람이 태자를 수행해가지고 지금 조나라 수도인 한단에 인질로 가는데, 자기가 가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간신배들이 자기를 헐뜯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임금을 만나가지고, 임금이 해왕이란 분인데, 전하, 그 당시에 이 위나라 수도는 대량이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수도. 지금 현재 말로 해석을 하면은, 전하, 수도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수도 아주 번화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 사람이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지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믿지. NO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의심해 봐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이렇게 된 거야. 호랑이가 없는데도 세 놈이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방총이 설명합니다. 전하, 어떻게 이 수도에 호랑이가 나타납니까? 호랑이가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단으로 떠나고 나면 저를 모함하는 놈이 세 놈보다 많을 겁니다. 전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총이 태자를 수행해서 가는데 저쪽 조나라 수도 한단에 닿기도 전에 벌써 세 놈 이상이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놈은 때려 죽일 놈이고 배반할 놈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인질이 풀려서 태자는 왔지만은 방총은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면 죽거든. 워낙 모함한 놈이 많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게 사실이라고 세 놈 이상이 말하면 그걸 믿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3인성어입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명이 돌을 케이크라고 하면 그것은 케이크다. 항상 3이 나와요. 3. 3이 나와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면요. 적어도 한 사람을 3번 이상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밀그램 교수의 이 이론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 42% 긴가민가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2번 만나 얘기하면 60%, 3번 만나서 얘기하면 86% 정도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절대로 한 번 만나서 뿅 가는 사람이 없다. 한 번 만나서 뿅 가는 사람은요, 이미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애터미 정보를 들은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다단계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완전히 폐가 망신을 시키거든, 지금까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이 다단계를 그렇지 않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은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최소한 3번.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잘 안 돼요. 적어도 5번을 만나야 돼요. 5번. 5번은 만나야 되는데 5번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은 버리는 게 좋아요. 그건 100번을 만나도 안 돼요. 100번을 만나도 안 돼요. 요게 지금 꼭지가 갈락말락하면 6번 만나도 돼요.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는데 죽으라고 거기에다 하면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건 안 할 사람이에요. 왜?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3명 이상, 반드시, 한 사람을 3번 이상입니다. 통상 밀그램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3번 정도 만나면은 거의 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안 되니까 5번 정도 만나면 거의 된다.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건 버리는 게 좋다. 거기다가 공력을 들일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머리와 노력. 여기서 노력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실험과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나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 머리의 좋고 나쁨보다는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다는 것이 전부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머리가 좋고 나쁘면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자기 책임입니까? 그걸 그 부모 책임인가?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그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분명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런하냐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하더라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만나서 3번 이상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부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로 애터미 정보를 교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요인 중에서 태도, 다시 말하면 표정이라는 게 꼭 얼굴 표정 말고 몸에서 나타나는 거 있죠? 몸에서 우러나는 거. 요것이 60%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말의 태도, 말이 겸손한가, 말이 조리있는가가 30%.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10%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표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비율은 40%밖에 되질 않아요. 되질 않고, 표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설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사기꾼으로 취급한답니다, 또.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는 것도 설득이 안 된대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게 되면 자기하고 비교해서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반감을 갖는답니다.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말을 잘하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속사포처럼 얘기하고 하는 게 전혀 설득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에 유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3번 이상 5번 만나라고 그랬는데요. 진정성을 갖고 만나야 된다. 진정성. 내가 이놈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요, 말 안 해도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육감이라고 그럽니다. 육감으로 다 나타나요. 육감으로 나타나잖아요.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눈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도 좋지만 당신도 좋다. 당신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걸,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 만나되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스폰서가 파트너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그래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그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부해버린다 그 말이. 자, 다음. 자, 대나무와 네트워크 마케팅. 대나무 뿌리와 네트워크. 이 대나무 뿌리 뭐 어르신들 다 아는데 그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느다랗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으로 횡으로 막 얽혀 있죠.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폭풍이나 지진에도 대나무 밭은 끄떡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내 자료를 보니까 지진이 나면 대나무 밭으로 도망간대요. 거기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 땅이. 그렇듯이 바로 네트워크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트워크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종으로 행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초유기체를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지, 자기만 똑똑하다고 설치게 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절대로. 그리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저놈을 설득시켜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들어봐. 그것이 60%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다. 이런 대나무 밭을 형성하려면 밑에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 자, 다음.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맹종죽. 우리나라에도 맹종죽이 담양이라든가 저쪽 남쪽에 그 대나무 이름이 맹종죽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나무 이름이 맹종이라고 붙은 게 이 이름의 근거를 확인해 보지는 않는데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박일로라고 하는 시조 시인 있죠? 박일로 선생이 쓴 시조에 맹종이 나오거든요. 왕상에 잉어 없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하는 시조가 있어요. 거기에 왕상에 잉어 없고는 뭐 왕의 상이 잉어가 오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왕상이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한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국 북쪽에서 한겨울에 얼음이 1m 이상 오는데 잉어를 어디서 잡습니까? 그래서 이 효자 왕상이 얼음 위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더니 어디선가 잉어가 나타났다. 이것이 왕상의 잉어 거예요. 근데 맹종의 죽순 꺾어, 그 말은 맹종이라는 효자가 한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죽순이 먹고 싶다. 근데 이 효자는 겨울에 죽순이 날 턱이 없잖아요. 지금은 슈퍼마켓 가면 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종이라는 효자가 대나무 밭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더니 느닷없이 죽순이 올라왔더라. 그것이 맹종의 죽순 꺾어요. 그래서 여기서 맹종죽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노래자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노래자 기록에 나옵니다. 노래자가 70이 넘도록 부친이 90이 넘었는데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70이 넘었지만은 부친은 눈으로 보면 그건 항상 얘기야. 그렇죠? 꼬랑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자는 자기가 70이 넘었지만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때때 옷을 입고 어린애 노릇을 했습니다. 그게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증자가 효경을 썼죠. 증자가 지극한 효자였다고 그러는데 뭐 효경까지 썼으니까 그러하겠죠. 그래서 일생에 부모의 뜻을 받들고 정성스러운 효도를 나는 증자같이 하리라 하는 게 박일로의 시조예요. 거기서 아마 맹종죽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맹종죽은 중국어로는 모소대나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4년이 되도록 순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동안의 농부들은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그걸 길러요. 기른다. 그런데 5년째 순이 나온답니다. 5년째 순이 나오는데 일단 순이 나오면 이게 하루에 1m씩 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허 벌판이 갑자기 30m 대나무 밭으로 커버린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경제적인 대나무라고 중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수는 이제 나물로 해 먹고 식용으로 쓰고, 그래서 모소 대나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도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냥 힘만 들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밑에 뿌리를 다져 놓으면 이게 테이크오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이크오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에? 대학. 그럼 대학에 가는 길은 뭐냐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길이 뭐냐? 여기 교수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학에 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학에 가는 길은 대학에 나와 있어요. 대학에. 사서 삼경에 대학에 나와 있죠. 사서 삼경이 원래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사서는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해온 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그 지배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사서를 배우는 순서는, 주자는 맨 처음에 대학을 배우고, 대학은 우리말로 큰 배움이에요. 대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를 배우고, 논어는 모든 학문의 뿌리입니다. 공자님이 직접 논하고 어한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에 가지쳐 나온 맹자를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용을 읽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제왕학이라고 됐기 때문에 대학을 제왕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는 그것은 뭡니까? 동국만 보는 게, 세자만 보는 게 대학이에요. 다른 놈들이 봤다면 그건 죽어요. 제왕학이거든. 그러면 제왕학이 어째서 제왕학이라고 그러냐? 대학이 가는 길을 거기다가 적어 놨어요. 대학이 가는 길이죠. 대학 지도. 대학의 길은 제 명명덕. 요 명은 형용사고 요 명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받게 하며,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은 밝은 것이었다. 선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사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것이 어두워졌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받게 하자. 그것이 명명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쓴 거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은 참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사에 찌들리다 보니, 삶에 고달프다 보니 어두워졌다. 그것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한다? 밖에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뭐야? 내부에서, 안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친민하며 백성과 친하게 지내며. 다시 말하면 유정자와 백성이 친하게 되고, 이건 뭐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친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예요. 그렇죠? 유정자와 백성이 친하게 되고, 즉 소통이 이루어지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친하게 되고. 주자는 이걸 새로운 신자로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신자로 해석하면 엉망이 됩니다. 유정자가 백성을 지배해야 되는 걸로 돼요. 백성을 새롭게 하며, 그렇게 말이 되질 않아요. 백성을 새롭게, 이제 백성과 친하게 되고, 그리고 제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극한 선을 다시 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그건 제왕학이 아니에요.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제왕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머무를 짓자인데요. 머무른다는 것은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가니까 머무르지,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머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선은 저기서 참 좋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학이 하는 일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다시 돌이키고 리더와 파트너가 서로 친하게 되고 파트너들이 서로 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참 좋네 그렇게 하는 데 있다. 이 사회가 사는데 참 살기 좋은 사회네 이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경영자와 사업자가 서로 친하게 되고 사업자와 사업자가 서로 친하게 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참 좋은 기업이네 그러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좋은 기업이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경영자가 이놈 새끼들 빨대로 내가 어떻게 빨아먹어버리지 이렇게 한다거나 저놈 저 라인을 띄어다가 내 라인에 붙여가지고 저놈 새끼들 망하거나 마거나 내 알바이지. 이건 대학의 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학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걸 주자는 이제 8조목이라고 그랬는데요. 8조목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천하는데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경물입니다. 경물. 이건 물은 여기서 물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어떤 서로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물에 속합니다. 앞에 격자는 막대기 격자예요. 막대기 격자인데 이 막대기 격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에 보면은 막대기 격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격자가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품격 있잖아요. 인격, 그 다음에 격자. 그저 문에 이렇게 창살 이렇게 된 거 있죠. 격자, 성격 그렇게 되죠. 성격, 품격 전부 그 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격자는 막대기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바람직하고 올바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격자에서 나왔지 않겠냐. 격자. 창살이 어떻게 되냐면 다 격자가 돼 있으면 똑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을 올바로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올바로 이해한다. 이게 애터미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 물건이 좋은지 어쩐지 경영 시스템이 좋은지 어쩐지 또는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이 좋은지 어쩐지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다. 올바로 판단,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선 사물을 올바로 이해해야 치지 그랬어요. 치지. 사물을 올바로 이해해서 지식에 이른다.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걸 판단해 보니까 참 좋은 회사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로 판단 못하면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아, 이거 괜찮네? 괜찮네? 여기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냐? 세 번째 단계가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며 마음 심보가 나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깊은 뜻이 없어요. 난 중용에서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뜻이자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정신.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다섯 번째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수신이 들어간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몸을 닦는 거예요. 야, 경물 치지 요건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머리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로.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요건 뭐예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제일 어려운 게 몸이에요.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아이고 오늘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에이고 내일부터 하지. 몸이 천근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센터에 8시 반에 가야지. 아이고 졸려라. 내일부터 가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아는데 몸이 많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마음, 몸 이렇게 돼서 순서가. 요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돼야 다음에 치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치국. 몸이 뭐 부지런히 움직여야 우리나라에서 뭐 암의 일을 뭐 능가 하든가 말든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말을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천하. 아니, 국내 시장도 외국계 시장이 다 잡아먹고 있는데 무슨 놈의 평천하가 되겠어, 그게? 지 안방을 다 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경물, 사물 또는 사안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것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 아, 이거 괜찮구나. 아, 제품 좋은데? 가격 싼데? 이렇게 지식을 얻고, 그런 다음에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로 먹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같이 윈윈하는 사업을 해야지. 소비자에게도 고객에게도 도움을 줘야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 원천을 제공해 줘야지. 이런 정심, 똑바른 바른 마음을 먹고 그런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그래야만 외국계 회사에 내준 우리 시장을 즉 치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평천화를 할 수가 있다. 자, 결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맺는 말입니다. 우선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스마트. 다시 말하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S는 스페시픽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없으면요. 결코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야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M은 measurable.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없는 수상적인 것은 목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 뭐 효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시간 없어도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올려야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은 드려야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를 잡을 때. 그 다음에 A는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추상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추상적으로만. 내가 하루에 사람을 3명을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지. 오늘 많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이게 리얼리스틱입니다. 실현 가능해야 돼요. 너무 그냥 황당무계한 계획을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일 만에 내가 판매사가 돼야지. 요건 실현 가능해요. 그런데 실현 가능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목표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너무 낮으면 노력하지 안 해도 돼요. 너무 크면 해도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래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수준. 그런데 그걸 황당무계하게 한 달 만에 로얄 마스터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윤자 박사가 갑자기 김연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피겨 스케이터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황당무계한 거예요. 리얼리스틱. 다시 말하면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T는 타임 바운드. 반드시 기한이 정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안 하면 사정없이 늘어져가지고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목표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내가 언제까지 100일 만에 판매사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1000일 이내에 월 1000만 원 소득이 되겠다. 이런 타임 이 시간 한계가 반드시 있어야 그건 목표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세 번째,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100일 동안에 판매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안 되면은
통상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왜 안 됐을까를 평가해서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 안 되잖아. 그러고 말아버린다. 그건 에디슨 현 얘기예요. 에디슨은 자기가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처음으로 발명한 것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하다가 망한 것 가지고 했어요. 에디슨이 그 말을 해놨어요. 그 말을 해놨어.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갔다가 자기가 성공해요. 누굴 그 말을 해놨어, 에디슨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끈질기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작은 세상 효과를 활용하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났을 때에 다짜고짜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취미를 물어본다든가 고향을 물어본다든가 학교를 물어본다든가 뭐 교회를 물어본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면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세상 효과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단 10명만 돼도 몇 단계만 거치면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연고 관계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가서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이러스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다. 긍정적인 입소문을 계속 내야 된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 머리만 굴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입소문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다른 마케팅은 없어요. 입소문은 진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6번째, 적어도 한 사람을 3번 내지 5번은 만나야 한다. 5번 정도 설득했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근데 꼭지가 날라갈락 말락한데 포기하지 마시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아주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만 굴리면서 엉덩이를 붙여 앉아 있어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무조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까워져요. 말을 섞으면 가까워집니다. 절대로 머리 굴리고 앉아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다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정성이다. 진정성 여부는 나 이거 정말이야. 그렇게 안 돼요. 육감으로 전달돼요. 저놈이 거짓말하는지 정말인지 금방 알아요.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대나무밭과 같다. 사업자 개인은 연약하지만 종횡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태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요게 잘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안 무너져요. 불황일수록 좋아요. 불황이 안 되면 고급 비싼 거 쓰거든요. 불황일수록 불황이니까 안 된다. 세상 만사 세옹지 말라고 불황이면 더 좋아요. 싸고 좋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10번.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는 마치 모소 대나무의 성장과 유사하다. 뿌리를 내리는 기간에는 전혀 자라지 않다가 소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자라지 않다가 일단 뿌리가 넓고 깊게 뻗으면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30m를 커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4km를 쭉 하고 달려갈 때는 1m도 안 떠요. 그러다가 일단 뜨면은 10km까지 떠버린다. 자, 이와 같이 인내를 요하는 사업이고 진정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작은 세상 효과. 즉 20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전화를 하더라도 일이 이루어진 것은 전화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3번 내지 5번 만나서 진정성을 보여주면 자기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만났는데도 안 되면 과감하게 떠나라. 그런 말이. 과감하게. 거기에 미래를 가지고 우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안 될 사람을 가지고 계속 물건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돼. 왜? 작은 세상 효과에 의하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200만 명도 넘어요 지금. 근데 왜 그 사람 가지고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가장 성공의 중요한 요건은 끈질기게 붙어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스폰서 보기 싫어 죽겠고 파트너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은 뭐 그 사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끈질기게 붙어서 상호 대나무 뿌리처럼 얽혀지다 보면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